나는 손절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상대방은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아직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나는 아직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제발 내가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생각해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손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나를 두렵게 하면은 그거는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생각하십니다. 당연히 누가 나를 때리면 나는 그 사람이랑 안 만나게 될 텐데 누가 나를 욕하는데 왜 만나? 누가 나한테 소리 지르는데 왜 만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욕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겁주는 겁니다. 학대받으면서 10년, 15년 지내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괴로운데 왜 그렇게 지내라고 하잖아요. 학대는 학대자들이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확실하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겁에 질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학대자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학대자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벗어나지 못한다는 자기 암시를 주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접하게 되는 대부분은 그렇게 순수한 가스라이팅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고 협박을 동원하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면은 그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그거는 협박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지하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가스라이팅은요, 폭력을 동반하지도 않으며 욕도 해서도 안 되며 큰 소리가 나서도 안 되며 나를 조종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가 있지도 않을 때 그냥 나를 갖다 세뇌시키면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조종당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순간 피해 당사자는 내가 바보처럼 생각이 됩니다. 속구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 왜 가스라이팅 당하냐고 얘기할 때는 그 밑에는 그런 게 숨어 있어요. 넌 그냥 세뇌당하고 있으니까 벗어나면 되는데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라는 거를 당사자는 느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를 더 나약하게 하고 피해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벗어나야만 되는 인간관계는 결국 누군가 나한테 고통을 주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우리가 멀어져야만 되는 인간관계인데 멀어지지 못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랑 어울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보다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랑 어울리게 되면은 나는 괴롭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나랑 비교하게 되고 나는 나의 용모가 왠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보다 엄청 잘 사는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괴롭습니다. 나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면은 나는 왠지 초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만나지 않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은 나의 용모의 열등감이 옆에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조금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자랑 어울리면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잊어먹고 언젠가 나는 부자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랑 어울리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 나한텐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바보 같음을 갖다 조금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나한테 부러움을 야기하는 사람이랑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동시에 나의 열등감을 자극하지만 또 동시에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는 부러워하면서도 계속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리를 두지 못한다 그래서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역시 현재 나한테는 그런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멀리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나머지 유형은 만나기만 하면 화가 나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은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짜증을 내고 야단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길은 그 사람을 안 보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슬프긴 하지만 나한테는 짜증내고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짜증내고 화풀이 하면은 누가 나를 만나줍니까? 내가 짜증내고 화풀이해도 그 사람이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주위에선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답답하면 만나지 마. 야, 뭐 그런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사겨. 그러나 나한테는 그 사람이랑 있게 되면은 내가 나름대로 내 힘든 가정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제가 얘기한 손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세 사람의 유형은 이런 것입니다. 멀어져야만 된다고 알지만 멀어지지 못하는 유형을 저는 세 개를 손절해야 될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멀어질 수 있고 멀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미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전부 손절했거든요. 여러분이 손절해야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절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아마 그분들은 제가 얘기한 세 개의 유형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조금은 높을 것 같습니다. 손절한다라는 느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요, 나는 손절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상대방은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아직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나는 아직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제발 내가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생각해요. 나는 손절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뭐를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알아보니까 상대방은요, 손절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걔랑 연락 안 오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손절 당하느냐 손절하느냐는요, 멀어짐에 대한 어떤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한테는 손절이 되고 누구한테는 이별이 됩니다. 누구한테는 손절이 되고 누구한테는 거리두기가 됩니다. 누구한테는 손절이 되고 누구한테는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데는요, 뭔가 약간의 감정의 분노가 우리한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멀어지면 오히려 될 거를 내가 손절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멀어져야지 뭔가 내가 후련한 거예요. 복수를 한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손절이란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손절이란 방법에 대가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동안 저 사람이랑 멀어지고 싶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멀어지지 못했던 사람한테 넌 손절해야 하잖아요. 상대방의 카운터는 내 예상보다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절하려고 했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매달리건 상대방이 화를 내건 나는 미안해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손절하게 됐지만 그 사람은 내 온통 주위 사람한테 걔 진짜 이상해, 화내더니 연락 안 해 하면서 내 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멀어지냐 멀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 감정이 개입해서 멀어지면 될 거를 손절이라는 현상으로 만들잖아요. 오히려 대부분은 일을 크게 만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한테 손절이라고 선언하고 싶을 때도 있고 상대방한테 손절이란 느낌을 주면서 멀어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요, 그거는 결국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상처의 대가를 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싶은 마음, 내가 손절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욕망을 조금만 자제하세요. 그리고 저절로 멀어지세요. 저절로 멀어지다가 상대방이 너 왜 연락이 이렇게 뜸하니 할 때도 손절의 느낌을 주면서 퉁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미안해, 너무 바빠서 하면서 조금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멀어지세요. 그러면은 손절을 선언할 때보다, 손절을 상대방한테 암시할 때보다 더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니던 1980년대에는 미팅이란 게 있었습니다. 미팅을 나가면 보통 4대 4로 나가고는 했어요. 이쪽에는 남자 4명, 반대쪽에는 여자분 4명, 그래서 바라보면서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미팅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나머지 같이 나간 제 친구 3명도 다 괜찮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저분은 좀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같이 나간 내 친구 3명도 다 자기랑 안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랑 멀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험담을 하더라도요, 내가 진짜 온전하고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게 되는 험담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랑 멀어지고 내 험담을 하잖아요. 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저렇게 괜찮은 쟤에 대해서까지 험담을 하는 거 보니 진짜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다 같이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멀어졌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멀어지고 싶으면 멀어져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멀어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